후보자에게 질의하실 분들께서는 자리에서 손을 들어주시면 마이크를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어머니. 롤러스포츠 연맹 회장 김용기라고 합니다. 저희가 지금 스포츠인들이 워낙에 많지 않습니까? 그럼으로써 제천이 스포츠인으로서 이렇게 그 시설, 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시설이 낙후된 도 있지만 지금 가장 중요한 게 있습니다. 지금 현재로서 중요한 게 저희가 전국 단위 대회를 유치하다 보니 숙박시설이 너무 협소합니다. 그 숙박시설에 대한 그런 앞으로 해 주실 수 있는 그런 사안을 생각하고 계시는지, 그런 사안을 생각하셨다면 그 부분을 어떻게 해결해 주실 건지, 그런 거에 대한 걸 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롤러스포츠는 신백동 그 어린센터 뒤에 있는 그 롤러 경기장 말씀드리죠. 뭐 이것과 직접 관계는 없지만 우리가 왜 거기를 또 전천후 경기장으로 바꿔야 되겠다는 것은 제가 이미 약속을 했어요. 이거 공개적인 자리니까 한 번 더 말씀드린 거예요. 근데 거기 아시다시피 이제 용적률하고 문제가 좀 있어서 거기도 제가 처음에 그거는 이제 설치를 해드렸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특별 사실 전천을 하고 싶었는데 여러 가지 땅에 이제 그 용적률 문제가 좀 있어가지고 됐어요. 완전히 다 씌우면 이게 실내 시설이 되기 때문에 이건 좀 굉장히 중요한 거고 그 옆 뒤에 땅이 이제 또 있기 때문에 뭐 잘 해결하려고 하고 있어요. 참고로 아니 지금 지난번에 제가 약속드렸어요. 제천의 숙박시설 부족 문제는 이제 관에서 직접 주도해서 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아마 이제 우리 지역에 그 대형 숙박업체들이 몇 가지 있어요. 좀 멀리 있긴 하지만 그런 것들과의 연계적인 그런 형태로 좀 같이 좀 사용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우선 효율성을 좀 기여할 수 있어요. 음악영화제 할 때도 그렇고 또 엑스파일도 마찬가지인데 그 당시에는 그 동시에 이제 집중적으로 그 숙박 시설의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시에서 그 주도적으로 이렇게 조정을 좀 해줍니다. 그런 부분을 아마 전국대회 할 때는 시에서 끝까지 일일이 그 신경을 많이 못 쓰는 점이 있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 효율적으로 효율성을 위해서 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 아시다시피 지금 제천시 저 의립조에 가도 원룸협회에서 가지고 있는 원룸 공식 제공 많이 있어요. 그런 것도 사실은 지금 이제는 좀 약간 좀 풀어서 숙박시설화 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좀 해야 되겠다 하는 것도 좀 원룸협회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좀 시설 개보수라든지 이런 형태의 그런 지원이 좀 필요합니다. 그런 부분을 뭐 시에서 해야 되는 일이긴 하지만 국회에서도 같이 협력하면 훨씬 더 효율적으로 진행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유휴 숙박 시설을 체계적으로 관리해서 제공하는 데에 좀더 빈틈없도록 촘촘히 제공하는 협력 관계를 만들겠다. 이것이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요새 의림지 근처에 뭐 여러 가지 형태의 리조트 형태가 준비는 되고 있는데 좀 시간이 걸립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그런 형태로 그 지역의 그 숙박업소로 대형 숙박업소로 들어올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유치하는 노력을 해보겠습니다만 그것으로 단순한 해결점이라고 할 수는 없어서 그 단계까지 가는 데는 그렇게 제가 말씀드릴 수 있겠다 이렇게 설명을 하겠습니다. 네, 다음 더 질의하실 분 손 들어주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배드민턴 협회장 임병익입니다. 방금 전에 후보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스포츠 타운 건립건에 대해서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다른 지역을 가보면 그 각 종목마다 그 체육관이 대부분 좀 붙어 있어요. 이동거리가 한 5분 미만, 뭐 길면 10분 정도 그렇게 돼 있는데 제천은 유독 깁니다. 이게 집성촌처럼 돼 있는 것이 아니라 너무 원거리 이동하다 보니까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저희 협회도 지금 그 체육관이 좀 너무 협소해서 저희 아래 그 게이트볼장을 좀 활용해서 2층으로 복층으로 줘서 하는데 이제 뭐 아까 말씀하신 용적률이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부족하다고 하는데요. 타운 조성을 어떻게 구체적인 타운 조성을 어느 쪽에 그 조성을 하겠다라는 보안이 있으신지 아니면은 사실 대천 강저지구나 다른 쪽에는 사실 공간이 땅값도 비싸고 좀 공간이 협소하잖아요. 그러면 결국은 신월지구 쪽이나 뭐 동양지구 쪽으로 좀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데
우리 후보님께서는 타운 조성을 한다면 구체적으로 어느 쪽에 타운 조성을 무상 죽이며 어떻게 어느 종목, 그러니까 저희가 축구장이나 야구장은 사실상 대형 큰 면적을 필요로 하는 곳이기 때문에 유치한 한쪽으로 이렇게 모이기가 힘들잖아요. 그럼 뭐 배드민턴, 뭐 족구, 수영 이렇게 타고 이런 종목들을 이렇게 한쪽으로 좀 몰아서 타운을 조성해 주신다면 그게 훨씬 더 유익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꼭 부탁드리고 싶은 게 저희가 배드민턴이 지금 인원수에 비해서 체육관이 너무 협소합니다. 진짜로. 전에는 800명이 운동하는 것을 지금 1,400명 정도가 같은 공간에서 운동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학교 시설을 사용하는데 계속 제약이 들어옵니다. 근데 이래서 저희가 운영하다 보면은 실질적으로 인원수는 늘어나고 체육관은 작고 그러다 보니까 절실하게 필요한데 저희 종목뿐만 아니라 다른 종목도 같은 비슷한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타운 조성권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뭐 설명이 너무 빨리 해서 그런데 제가 뭐 타운 조성을 제가 공약한 거예요. 제가 드린 말씀은 이제 선수촌과 우리 체육회관, 체육회관 걸리는 걸 같이 고상해 줬기 때문에 주셨었고요. 지금 말씀하신 타운 조성은 장기적으로 꼭 필요한 일입니다. 그것은 뭐 우리 지역의 도시 발전에 장기적인 측면을 갖고 그런데 예전에는 여기 화산동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 도심은 아니었어요. 아주 원도심은 아니었잖아요. 그랬는데 지금은 사실상 도심 지역이 되는데 여기 이제 뭐 축구장이나 대형 경기장 이렇게 hun대가 뭉치고 있다 보니까 지금 말씀하신 그런 효용성이 많이 떨어져 있는 주지 못해요. 그것을 이제 당장 지금 어디다 하자 하는 것은 뭐 부상이 있어도 그 말씀이 곤란한 상황입니다.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그런데 제천에는 도시 발전의 이제 팽창 과정에서 제가 말씀드리지 않아도 이런 정도가 적당하겠다라는 생각이나 공감대가 있을 거예요. 적어도. 그건 뭐 이 회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뭐 우선 토지 보상가의 문제가 있을 거고 또 여러 가지 다른 형태의 시내와의 진입과는 법적으로 봤을 때 이런 데는 공감대가 있을 거라고 보고 제가 여기서 발표를 도와주세요. 좀 양해해 주시고요. 대신 이제 고온이나 이런 다른 지역에 체육회관을 다 가보셔서 하지만 그런 데는 아주 체육타운이라기보다는 아주 체육시설 한 군데 몰집이 돼 있어요. 그것은 어떻게 보면은 빈 곳에다가 체육시설을 했기 때문에 그런 계획성 있게 할 수 있는 좋은 점이 있었는데 우리는 어떻게 보면 오래된 구도심과 신도심이 같이 혼재되면서 이게 생긴 일이라서 이렇게 좀 되어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이렇게 이런 식으로 찾아가야 그렇게 하기 위해서라도 저는 아까 제가 짧게 설명드렸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스포츠 마케팅 중에서 가장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 구성돼서 운영되는 자매도시 간의 그런 스포츠 올림픽처럼 민간 올림픽처럼 이렇게 만들면 주체 도시에 맞게 거기에 따른 그런 시설을 신설하거나 개보수하는 그런 여러 가지 인프라를 구축하는데 예산 성립에도 도움이 되고 지역사회에서 공감대가 큰 것이 아시다시피 각 시군구에는 그 자체 예산이 있기 때문에 예산 사업을 여기에 참여하기 때문에 전혀 불편함이 없어서 지역 경제 활성화에 매우 큰 도움이 된다. 이런 입장이기 때문에요. 그런 것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그 타운 형성이 더 신속하게 주민들의 공감대를 얻어가면서 예산 성립도 잘 될 것이고 도시계획상에도 잘 맞게 갈 것이다 이렇게 예측이 됩니다. 예. 네, 다음 더 질의하실 분 손 들어주십시오. 체육회관에 대해서 아까 짧게 말씀드리면 사실 이게 좀 우리가 제가 이제 시장 대중에 풍토부에서 장애인 체육회 제일 먼저 만들고 그다음에 체육회 만들고 이런 앞서갔었어요. 그래서 법이 바뀌어서 물론 그렇습니다만 그때도 체육회관을 좀 먼저 만들어야 좋겠다 했었는데 뭐 여러 가지 이제 구상하는 과정에서 이게 아시다시피 이제 필요성이나 그런 것들이 시민사회 공감대가 형성되는 우선이어서 좀 순간 늦춰놨다고 이렇게 못하고 나왔습니다. 죄송하고 생각하고요.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이제 체육회관을 만들어서 우리 지금 뭐 배드민턴 클럽뿐만 아니라 종목단체 회장님들 중요하고 있는데
각 동목단체 회장님들이 뭐 이렇게 밥집이나 뭐 여기저기 다니면서 회의하고 모여서 논의하고 또 커뮤니티를 활성화하는 하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체육회관을 좀 빨리 걸릴 수 있도록 좀 많은 공감대를 가질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이 체육회관은 체육회 사무를 위한 기관은 아니잖아요. 사무도 물론 있죠. 근데 거기에 멀티미디어스 커뮤니티 센터, 또 다양한 교육장, 강의장, 그런 여러 가지 전시관 그런 것들을 다 함께 함으로써 그야말로 제천시가 스포츠 마케팅이나 또 많은 체육의 중심 도시가 되어 있는데 거기에 걸맞는 그런 시설로 좀 만들어서 좀 운영해야 되겠다. 그 중심축을 체육회 회관으로 두겠다. 이런 구상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네, 질의하실 분 또 손 들어주십시오. 네. 제천시 e스포츠협회 정무이사 안중호입니다. 바둑협회도 같이 하고 있는데요. 올해 그 대회 준비를 하다 보니까 시에서 작년에 분명히 예산을 올려준다고 했는데 이번에 보니까 다시 예산이 그대로더라고요. 또 도예산은 10%가 깎였고요. 그 매년 물가는 올라가고 인건비 등도 올라가는데 대회 진행을 하다 보면 예산이 모자랄 겁니다. 저희 바둑이나 뭐 e스포츠뿐만 아니라 모든 종목이 다 똑같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제 이제 국회의원 후보자 토론회를 보니까 시멘트 상생기금을 가지고 이렇게 내용을 가지고 토론한 걸 봤는데요. 그런 스포츠 체육 발전을 위해서 그 시멘트 상생기금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그것이 궁금합니다. 제가 가진 시간이 얼마나 충분할지 모르지만 제가 짧게만 설명드리자면 이제 시멘트 기금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 취지는 지역의 이제 환경 개선 사업 그리고 이제 그 생존과는 문제가 효과적으로 보면 생활 환경도 있고 또 대기 환경 또 의학적인 환경 이런 것들 복합적으로 해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을 기본 취지로 이제 만들기 시작을 했는데 현재까지는 어제도 토론회에서 좀 논란이 발생하는 것은 뭐 여기서 제가 발표가 될지 모르겠지만 이게 이제 나눠주기 형태로 막 되다 보니까 그런 형태로 앞으로 계속 쓸 수 있으면 체육회에서 당연히 쓸 수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다만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는 시멘트 기금을 만든 취지에도 어긋나고 결국은 다양한 그 지역사회에 갈등 요인이 된다 이런 생각 때문에 그것은 목적 사업에 맞게 쓰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오히려 저는 제가 아까 좀 잠깐 말씀드리긴 했습니다만은 스포츠 협찬 제도를 좀 도입하겠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이게 쉽게 지금 지나가시고 질문 안 하셔도 그런 설명해 드리는데요. 지금 우리 사회에 그 메세나 기금이나 사회보험자금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서울에 있는 분들은 특히 잘 알아요. 뭐 전체 따지면 몇 조가 될 정도예요. 각 대기업에서 자기들이 가지고 우리도 따지면 제천시에 따지면 시멘트 기금 내듯이 공적 자금을 내서 사회보험 자금을 별도로 운영하고 있어요. 각 대기업마다. 예를 들면 SK에서 뭐 몇천억 이런 식으로 있는 거예요. 삼성에도 있고 다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대도시에서는 상당히 좋은 인연관계가 있기 때문에 잘 끌어다 써요. 그거야말로 이제 지금 말씀하신 것 똑같은 지역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에서 건전하게 활동하고 있는 시민사회에 충분히 제공하고자 하는 취지로 그 기금이 있는 거거든요. 세금 대신에 모아놓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우리 제천에서는 잘 못 써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우선 잘 모르니까 못 쓰고 두 번째는 설득력이 없어서 못 써요. 그런 것들을 지금 끌어들여 보게 되겠다라는 게 이제 저희 취지인 거예요. 과거에 이제 국회의원들이 로비를 받거나 뒷자금을 많이 받을 수 있었다고. 근데 지금 여러 가지 김영란법이나 다양한 법에 의해서 굉장히 제한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국회의원 자신이 본인의 욕심만 딱 내려놓으면 많은 기업들로부터 그런 것을 협찬 형태로 끌어들일 수가 있어요. 예컨대 제천시에서 바둑대회를 한다. 명분을 만들어 가지고 그 바둑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기업마다 거기에서 직접 협찬할 수 있는 연결을 해주는 거예요. 국회의원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을 위해서 못하죠. 뭐 김영란 법도 아니고 선거법도 문제가 되겠지만 어떤 대회나 어떤 경기를 위해서는 충분히 할 수 있어요.
뭐 대신 뭐 이제 법적 조건을 좀 낮춰줘야 돼. 예를 들면 화폐에서 광고한다든지 그렇게 해서 일반적으로 여기 계신 분들이 만약에 협찬 섭외하면 만약에 300만 원짜리 광고를 한다면 그것도 1000만 원 받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그런 형태로 해서 지방도시에서 가지고 있는 예산의 그 경직성, 예산의 한계 때문에 마음껏 그 활성화되지 못하는 부분들을 공적 자금을 그래서 하자는 거예요, 제 취지는. 예를 들면 이근기에 대해서만 얘기하자면 저야 마당발로 소문난 사람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가지고 있는 인맥 중에서 그냥 사적으로라도 저 국회의원이 되면 뭐 공적인 예산 다 떠나서 사적으로라도 뭐 금액은 제가 과다하게 한분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만 제가 말씀드립니다. 답변이 되면 시멘트 기금은 지금 여기서 논하기 곤란한 상황이다라는 거고, 또 저는 또 공약에 시멘트 기금을 더 투명성 있게 운영을 하고 더 나아가서는 주민 전체를 위한 사업을 써라라는 게 제 취지고, 또 한 발 더 나가서 시멘트 자원세를 조세제도로 해서 더 투명하게 해야 된다. 그래서 모든 시민에게 도움을 해야 된다는 게 제 공약이다 보니까 좀 상충되는 부분이 있어서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제가 찾아서 말씀드립니다. 여기 좀 다른 부분이긴 하지만 제천시 문화재단을 만든 것도 문화재단을 만들면 메세나 기금을 쓸 수가 있어요. 여기 문화재단이 몇 분 계시는데요. 문화재단을 만든 이유는 예산을 취해서 나눠줘가지고 그거 나눠 쓰자는 취지가 아니고, 그것도 물론 그렇게 해야 되겠지만 사실은 문화재단을 만들어 놓으면 기부금을 받을 수 있고, 그 기부금은 아시다시피 중앙에 있는 메세나 자금에 충분히 있습니다. 제천에서 쓸 수 있고, 그래는 그 돈은 또 조세제도부터 좀 자유롭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투명하게 쓰면은 전혀 뭐 상관이 없어요. 근데 세금은 좀 다르잖아요. 그래서 그런 형태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체육회도 물론 회장님이 워낙 또 열심히 헌신적으로 많이 좀 기여도 하고 계시지만 각 종목별에서 뭔가 하려고 할 때 국회의원실에서 그런 걸좀 뒷바라지 해야죠. 예산만 이렇게 나눠주는 거 가지고 끝낼 것 같으면 정치가 아니에요. 정치라고 하는 것은 백지에다 그림을 그려서 뭔가를 만들어내서 창의적 가치를 만들어내는 거라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차원으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더 지적 부탁드리겠습니까? 네, 없으시면 후보자께서는 마무리 발언 부탁드려요. 예, 뭐 제가 이제 짧은 시간이지만 우리 시민 여러분들과 함께해서 정말 좀 뿌듯하고 좋습니다. 저는 늘 자율적이고 그리고 스스로 움직이는 그런 조직이 가장 생명력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죠? 집에서 키우는 천재견에게는 먹거리가 없습니다. 개가 먹거리를 찾는 순간 아무것도 하지 않고 주는 건 먹고 그리고 메어진 상태를 가장 만족스러운 상태로 살아간다고 합니다. 천재성은 물론 없어요. 천재견은 먹거리를 듣지 않아요. 그래야 자기 스스로 움직이고 뛰고 도전하고 실패하고 그러면서 함께 하면서 천재견이 만들어진다고 해요. 제가 뭐 연구한 별건 아닙니다만 그런 얘기를 잘하고 있습니다. 제천시가 좀 더 역동적이고 특히 제천시 체육회가 시민사회에서 더 중심적인 역할을 해나가는 데 있어서는 이와 같이 창의적이고 오늘 이런 토론회처럼 정말 자발성 있는 이런 모습으로 점점 가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평소에 제가 가지고 있는 그런 신념과 맞게 이런 일에 대해서 진심으로 찬사를 표하고요. 그 기회가 닿는 대로 열심히 응원하고 성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뭐 마무리니까 한 가지 좀 더 말씀드리자면 정말 제가 자매도시를 고향이 100만이 넘고 서울특별시가 1000만이 넘고 안산이 80만이 되는 데가 다 찾아다니면서 큰 도시를 자매기를 했어요. 물론 농산물을 팔고 또 다양한 형태의 교육을 하기 위해서 했고 엑스포트를 하기 위해서 그랬어요. 그렇지만 그때 제가 했던 꿈은 뭐냐, 제천시가 14만이지만 1000만, 2000만의 마케팅 시장을 갖다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그 농산물과 뭐 관광만 한 것이 아니라 스포츠 교육을 통해서 다양한 청소년 교육을 통해서 문화 교육을 통해서 제천이 가지고 있는 역량과 역동성을 키워가자는 거예요. 제천이 14만 도시였다 하더라도 1000만 도시에 머무르면 정말 새우잠을 자면서 모래 꿈을 꾸는 그런 제천시로 커가자, 이런 뜻으로 제가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인데요. 혹시 앞으로 저 아이들은 누가 국회의원이 되든 그런 방향성을 가지고 여기 계신 분들이 질책하고 이끌어가고 함께 나갔습니다. 제가 되면 더 열심히 제가 가르치고 앞장서서 하도록 하겠다, 이런 약속을 아우러 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다음으로 제천시 체육인들 대표 안성국 회장님께서 제천시 체육 현안 관련 정책 건의서를 후보자께 전달하겠습니다. 바쁘시는 데 체육인을 위해서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이상으로 이근규 후보자의 대답을 마치겠습니다. 저희가 휴식 없이 다음 후보자 바로 만날 테니까요. 다음 번에 이제 또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행상 되면 저희 인사 보도를 양해해 주세요. 이렇게 인사.